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올해는 굵직한 교통 현안들도 많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착공한 지 5년여 만에 운행을 시작했고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후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은 데다 환경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사업 구간은 인천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15.3km,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기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로 바꿔 평면 교차로를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중앙부 차로를 일부 축소해 시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도 만들 예정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끝나면 청라에서 여의도까지 빠르면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 발전의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또 이와 연계된 제너럴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또 글로벌 탑10 시티하고 다 연계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의 다른 다양한 교통, 문화관광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통이 열악했던 검단.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인천 1호선 계양역을 연장해 아라역과 신검단 중앙역, 검단 호수공원역 등 3개 역을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는 40분, 승용차로는 20분가량이 걸렸는데 이제는 8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주거 환경,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일단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GTX 노선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1호선 검단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송도에서 중구와 동구를 거쳐 검단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 3호선과 용연 서창선, 송도 트램 등 7개 노선이 포함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연기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되는데요. 영종구와 검단구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 동구와 중구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이와 관련한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구혜희 기자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현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로 개편됩니다. 우선 중구 내륙과 동구는 오는 7월 제물포구로 합쳐집니다. 제물포구가 되면 면적은 21.73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만 9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생기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중구에 포함됐던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승격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수는 13만 6천 명 수준. 앞으로는 15만 명 돌파도 예상됩니다. 인천시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서구는 둘로 나뉩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쪽은 서해구로,
북쪽은 검단구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서구는 1차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려진 최종 후보는 4개. 응답자 2,000명 가운데 36.3%가 청라구를 선호했고 35.2%는 서해구, 그다음은 서곶구와 경명구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라구의 선호도가 1위로 나타나자 청라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라 주민 무시하는 청라구 강해 당장 멈춰라!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서구는 결국 선호도 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그 결과 최종 서해구로 결정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반발의 목소리는 있지만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전까지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서구가 명칭 변경으로 잡음이 있었다면 분구가 되는 검단의 경우 인프라 확충에 애를 먹었습니다. 개편에 포함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만 검단구는 새롭게 탄생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검단구의 모듈러 임시청사 운영 비용만 6년간 277억 원 수준. 분구가 되면 이에 따른 예산 충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자치구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 확보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올해 인천에서는 유난히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송도 사제총기 사건을 비롯해 바다에 빠진 외국인을 구하려다 숨진 해경의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 총성이 울려 퍼진 건 지난 7월 20일 밤 9시 반쯤. 62살 A씨가 아들 집을 찾아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이날은 아들이 아버지의 생일이라며 생일상을 차려준 날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사건 현장에는 며느리와 손주까지 있었는데 A씨는 아들에 이어 아들 가족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계획을 세워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자택에서는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를 설정한 점화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혼한 전처에게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부터 지원이 끊기자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영흥도 꽃섬에 고립된 외국인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본인의 구명조끼를 내어주고 홀로 탈출에 나섭니다. 당시 근무자는 모두 4명. 유족들은 왜 이 경사 혼자 출동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혼자 보냈냐 했더니 그 팀장 말이 재석이가 솔선수범을 잘해서 나갔다는 식으로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등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건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국 인천지검은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A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책임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경위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설명과 피고인 측 의견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에 추진하기로 한 의료 복합타운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둘, 하나. 청라 의료 복합타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이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복합 서비스 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은 지난해 12월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올여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공사비 급등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서울 아산병원 등 관계자들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하게 됐습니다. 이 급증한 공사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의료 복합 타운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세계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병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중증 전문 병원으로 97,45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 청라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진료, 교육, 연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난도 중증 질환 치료를 책임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에는 서울 아산 청라병원 외에도 카이스트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병원 연구소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숙박 등의 복합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 문제, 또 제3연육교, 또 이곳에 스타필드 SSC 동부장 등 많은 시설과 함께 이 지역이 새로운 문화와 관광과 의료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5천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30년 운영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현장을 찾아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과 서구 청라를 잇는 다리로 총 사업비 7,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48개월 만에 본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 교량 전망대와 체험형 관광시설인 엣지워크 등이 설치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 시장은 제3연륙교가 서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달 4일 제3연륙교 개통 기념 행사가 열리고 그 다음 날인 5일 오후 2시부터 정식 개통합니다. 인천 시민의 삶 만족도가 4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9천 가구를 대상으로 11개 분야 17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7.11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올랐습니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3.48점으로 전년보다 0.06점 상승했습니다. 세대당 가구 원수는 2.26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보다 0.07명 증가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인천이 안전하다는 인식도 3.56점으로 지난해보다 0.05점 상승했으며 우선 시행해야 할 안전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인천시가 발간한 2026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에는 생활과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내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고 인천 시민들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과 돌봄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 1,000원으로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1,000원 세탁소가 새로 문을 엽니다. 주요 정책과 제도가 담긴 안내 책자는 군구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인천시 누리집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인천시 검단구 출범준비단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단구 출범준비단은 검단기획행정국, 검단경제보건국, 검단안전환경도시국 등 3국 10과 체계로 구성됐으며 검단구 출범에 필요한 행정 영역을 준비하는 전담 조직입니다. 사무실은 옛 마전동 행정복지센터와 검단행정과 두 곳에 마련되고 임시청사 입주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개소식은 내년 1월 7일 열립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기호일보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년 만에 정치적 기반인 인천을 찾아 정치 재개 신호탄을 울렸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대표는 29일 인천 시민 주권 포럼의 발표자로 나섰는데요. 이날 포럼에는 송 대표를 비롯해 허종식, 박선원, 김교흥 등 지역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송 대표는 3년 전 갑자기 인천을 떠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과 가혹한 검찰의 칼날을 막을 수 있게 해준 감사의 마음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교흥 의원은 다음 달 10일 출판 기념회 소식을 알리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송 대표와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제4 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여부가 내년 상반기에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인천시는 민자 적격성 조사 착수 후 1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토 사안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4 경인 고속화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총 연장 18.7km 구간을 지하 70에서 80m 깊이로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도로인데요. 시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천항과 인천시청 등에서 서울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공항 출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할 계획인데요. 올해에만 유명 연예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파가 밀집한 사례는 약 8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인파 밀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명 연예인의 공항 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항 이용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당직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용역에서 지난해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던 유명인 전용 출입구 개설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국가 핵심 기술이 담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바이오 공장 설계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면을 출력해 옷 속에 숨긴 채 공장 밖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내 경쟁업체 인사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봉 협상을 벌이는 등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 인천 동구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석동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 10가구에 삼계탕 도시락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한파 대비 안전교육과 방문 간호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송림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온 이불 50채를 지원하고 직접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동구는 앞으로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제 금은 시세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해외 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 수입은 1,086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용 골드바와 실버바는 금은 세공품으로 분류돼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관은 연말 연시를 맞아 귀금속 해외 직구가 더 늘 것으로 보고 구매 전 물품별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단 60주년을 맞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실내악 공연으로 2026 시즌에 막을 올립니다. 오는 1월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시향 첼로 단원들이 중심이 된 기획 연주회입니다. 독주부터 8대의 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으로 첼로 특유의 깊고 따뜻한 음색을 집중 조명합니다. 바르토크와 바흐, 피첸하겐 등의 작품이 연주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e it easy, she said.